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즌 3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지난 주말 광복절 이후로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확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제 주변이나 회사에서도 긴급 조치가 필요할 만큼 긴박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처음 익혔던 손 씻기, 마스크 하기를 잘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28회고요. 출석 체크 해볼 텐데 우리 이슬 씨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퇴근한 느낌이 곧 보이시죠? 바로 퇴근해갖고 달려온 느낌. 오늘 네. 공교롭게도 저희가 네. 원래 그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녹음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조금 앞당겨서 6시에 좀 시작을 했습니다. 날이 밝아요? 아직 밝죠. 오늘 화장이 좀 잘 된 것 같은데. 방금 하고 일하다 와서. 아니 오늘 일을 출근을 원래 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오늘 오프. 그래서 원래는 월, 화, 수 완전 뛰다가 목요일에 좀 늦잠 자고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출근을 원래 하는 날이 아니다 보니까 저 몸이 기억하나 봐요. 그래서 늦게 일어난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아이고. 안 됐다. 지금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죠?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화장도 못하고 몸만 씻고 뛰쳐나가다가 화장도 못했구나. 오늘 아침에 여러분 화장도 못한 얼굴 지금은 한번 했죠. 보세요. 지금은 아침에. 풀메이크업이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오늘 회식도 하고 이제 라디오 하는데 생얼로 그 머리도 안 감은 몰골로 올 수 없어서 빨리 일 끝내고 집 갔다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방송을 했어요? 오늘 방송 안 하고 어제 했죠. 방송을 하지 네. 않았는데도 이렇게 또 이쁘게 우리 그 시청자와 유튜브 박군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에디 형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뭐요? 뭐 할 말 없습니까? 저는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급하게 막 이렇게 메일이나 어떤 그 조치 사항이 막 내려오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내일 잡혔던 미팅 모두가 다 캔슬됐고요. 외부 저희도 미팅 마찬가지입니다. 시에는 보고 후에 그 미팅을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내려와서 저도 이제 팀원들하고 이제 뭐 이런 가이드를 주고 받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저도 다른 방송을 하지만 그때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저희 또 뭐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음성이 마이크가 워낙 뭐 성능은 좋지만 조금 더 뭉개질 것 같아요.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벗고 있는데 여차하면 저희도 뭐 써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솔직히 저는 누구신데요? 말씀하세요. B급 인생 나오셨어요. 오늘 나오면서 마스크를 쓰고 할까 그냥 할까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러셨겠죠. 근데 뭐 쓰고 해야 되고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를 이 렌탈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좀 다녀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기 스튜디오 지금 이 스튜디오는 뭐 방문자 다 체크하고 관련 체크하고 뭐 다 하고 있으니까 추정은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제 병에 걸려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병에 걸리면 안 되고. 아니 근데 오늘 그 저랑 이슬 씨랑 자리를 바꿨는데 이거 왜 바꾼 거예요?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신다고. 메인 카메라를 저쪽에 이제 1번 카메라 지금 아니 근데 보셔가지고. 카메라를 제가 지금 몇 회 전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메인 MC를 좀 돋보이게 해야지. 이 말도 안 하는 우리 좀 멤버들 이거를 지금 자리 배치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잘못했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아니 이거 참을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보이면 바로 고쳐야 돼요. 이거 고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잖아요. 바로 자리도 변경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정답이 있는데 왜 정답을 안 가고 왜 다른 길로 갑니까? 정답은 카메라를 일단 두고 핸드폰으로 찍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더 잘 나와요.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생각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아무튼 좀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 제가 뭐 얘기를 하면서 그 뭐 하나 잘못 얘기한 게 있어서 수정하려고. 뭡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막 얘기하면서 서울대가 동성로에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옛날에 동성로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동숭동 대학로에 있었는데 그걸 동성로라고 얘기를 해갖고. 동숭동으로 알아들었는데 대구 동성로. 대구 동성로로 그랬군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크게 관심 두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편집하면서 아차 싶어서 다시 한번 바로잡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지금 뭐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 서울 지역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는 사실 그 초반에 대구 신천지 이 확산 때 물론 그때도 조심을 하고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이게 서울은 저희 뭐 사는 거주지고 바로미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그 공포감이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아까 에디 형이 잠깐 얘기했지만 제 주변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맞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맞아. 맞습니다. 조심해야죠. 조심해서 빨리 마무리합시다. 우리 동네에도 막 계속 뜨길래 이제 집 밖을 나가면 안 되겠구나. 요즘에 저도 재택근무하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지금 1년째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재택근무로 돌렸고 저희는 뭐 언론사지만 다른 언론사들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아예 장갑도 CBS는 지금 CBS 난리났죠. 아예 셔다운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젯밤에 보니까 뭐 각종 놀이동산을 비롯해서 교회들, 에버랜드, 방송사, 롯데월드 다.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맞아요. 저희부터 좀 안전에 대해서 좀 지키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우리 멤버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방송을 하셔도 됩니다. 쓰나요? 쓰세요. 쓰고 싶으면 쓰세요. 개인 자유를 맡기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예. 댓글 있습니까? 빡세게 했거든요. 예. 화장 빡세게 한 이슬 씨 댓글 소개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우리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이 요새 조금씩 하나씩 2개씩 달려요. 네, 유튜브에 댓글이 대부분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다 피드백이던데. 다 피드백이야. 되게 반성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마지막 댓글이 자막을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빡세네. 했는데 시간상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 할 시간이 자동 자막 프로그램 있잖아요. 도저히.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8월 14일에 우리 박훈천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내일은 말복이네요. 다들 몸보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슬씨 인스타도 잘 보았답니다. 그럼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시길. 거기다 제가 인스타를 보았다 해가지고 어떻게 제 계정을 알았지 싶어가지고 제 인스타는 어떻게 하시고 그랬더니 검색을 하니 나오던데요. 그래가지고 제 인스타를 둘러보셨더라고요. 팔로우도 해주시고 팔로우하는 마팔하는 걸 깜빡했는데 오늘 바로 마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훈천사님 정말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예. 돌격돼지아님이 맹승지 씨 너무 매력적이네요. 앞으로 자주 각 분야의 초대 손님 모셔주세요라고 해주셨어요. 그 다음 날 박훈천사님이 다시 새로운 한 주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서로 화이팅하면서 출첵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다음은요. 네, 넬리리님이 안녕하세요. 17일 귀중한 임시 공휴일을 보내고 맞이하는 화요일이네요. 코로나의 폭발적인 증가로 2단계 조치가 이루어져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부디 나쁜 영향 없이 무탈히 지나가는 시간 되시기를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같은 날 박군 천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 무지무지 덥네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그리고 다음 날 또 박군 천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방송가에도 코로나로 인해 CBS가 셧다운 되었네요. 패션쇼 관계자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출첵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강 기자님 이벤트 선물 전달 감사합니다. 강 기자님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 아니 뭘 했길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패션쇼 1주년 기념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끝났습니까? 어떻게? 네, 끝나서 발송을 다 했어요. 네, 발송을 다 했는데 우리 박훈천 사님이 또 이 열심히 하는 가운데 당첨이 되셨어요. 안 될 수가 없겠네요. 신발을 받으셨는데 그 네. 신발을 이제 지난번에 나와주신 우리 승지 양한테 네. 전달 좀 해주시라 해가지고 제가 어제 직접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아 사진 그래서 좀 찍어서 보내달래. 안 그래도 인증샷을 제가 좀 보내라고 얘기는 좀 해놨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패션쇼 우리 관계자분들에게도 혹시 이거 출연료입니까? 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얘기 제가 전해드렸고요. 예, 28회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 패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이번 주 패션 읽어주는 남자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간추린 뉴스 우선 보면 이번 주 온통 코로나와 광화문 집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 뉴스를 정리했는데요. 우선 8.15 광복절 집회를 보면 사실 이 집회는 전광훈 목사가 신청한 집회가 불어대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신청한 집회에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전국에서 모여든 추종자들이 모여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건 광복절에 등장한 일장기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의 일장기라니 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다음으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서 촉발된 코로나 환자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200명 이상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대유행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추종자들은 코로나 확진을 믿지 않고 도망을 하거나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는 기행에 각종 위험비어까지 퍼뜨리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리안 좀비가 인기라고 하는데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 코리안 좀비가 딱 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B급 인생의 픽한 뉴스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 PM이라고 하죠.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업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사업자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전까지 전동 킥보드는 별도의 전용 거치대가 없어서 여기저기 널브러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이런 모습은 없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한 주간 간추린 뉴스 그리고 B급 인생이 픽한 뉴스까지 살펴봤는데 이 광화문 집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오셨는데 참 일장기도 일장기지만 이게 그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주동 세력으로 지금 이제 타깃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카더라 통신이 진짜 뭐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뭐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하나 두 개 가짜 뉴스를 접하다 보면 그런가? 이렇게 이런 뉴스들을 다른 제3자에게 또 퍼뜨리는 전달하기. 너도 봤어, 나도 봤어, 뭐 이러면서 아니, 진짜야, 막 이러면서 서로 화내고. 요즘에 뭉치고. 그런 뉴스들 가짜 뉴스를 보면서 야 혹시 박근혜 시절에 나도 그런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에 동참한 건 아닐까라는 반성까지 들더라고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때 충분히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나는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중에 상당 몇 가지는 사실이 아닌 것들로 밝혀진 것들을 보면. 근데 그렇게 사실이 아닌 뉴스들을 사실인 양 조장하는 분위기가 이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맞습니다. 아닌 거를 어떻게 캐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각 독자들 개개인마다 성관을 키워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많아지는 세상이 되면 진짜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언론을 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지도층하고 리더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민경욱 씨도 좀 웃기더라고요. 민경욱 씨 이제 확진자 되고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문을 안 열어줬다고. 확진자 확정됐어요? 네, 확정. 그래요? 음성 판정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건 김진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진태 빼고는 다 확진. 네. 난리다. 그렇군요. 아무튼 될 놈이 안 되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패션 이슈 한번 짚어볼게요. 네, 패션 뉴스로 넘어가서 첫 번째는 지난 2분기 패션 기업 실적이 지난 1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뉴스입니다.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패션쇼가 패션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을 정리했는데 매출 조사 대상 35개 기업의 2분기 평균 매출은 82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6억 원에 비해서 마이너스 9.4%였고요. 평균 영업이익은 25억 원으로 전년도 52억 원에 비해 5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출은 지난 1분기에 비해서는 9.5% 상승한 것이고요. 영업이익은 평균 마이너스 2억 원에서 25억 원까지 상승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했지만 혼돈의 상태에 빠졌던 1분기에 비해서는 상승한 것입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 패션 부분이 377억 원으로 선두에 올랐고 LF가 2,935억 원으로 2위, 한섬이 2,764억 원, 그 다음 신세계 인터내셔널 2,616억 원, 코롱인더스트리 FNC 부문 2,334억 원, 신원 1,683억 원, FNF 1,562억 원 등으로 상위권을 맡고 있습니다. 예, 패션 상장사들 2분기 실적 정리 이슈였는데 이게 그 조사 대상이 35개 기업인가요? 아니면 상장사. 패션 상장사가 35개. 네네. 여기 이제 소재 기업하고 기타의 수출 기업, 봉제 업체들은 뺐고 네. 순전히 패션 브랜드 상장사만. 상장사 중에서는 35개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좀 작은 거 아닌가요? 작은 거죠. 작은 거죠. 원래 섬유까지 합치면 한 7, 80개 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업종은 아닌데 섬유가 또 워낙에 덩치가 커서 이들 기업보다는 2-3배 되거든요. 대부분. 패션 브랜드를 전개하는 상장사만 35개 기업이고요. 저희가 뭐 그 미디어 패션쇼에서 계속 스페셜로 연재를 했던 것과 좀 일맥상통한데 2분기 실적이 지금 8월이니까 조금 일찍 나오는 거 아닌가요? 2분기 실적은 한 7월 중순께에서 7월 말이면 윤곽에 잡히는데 원래 분기 매출은 45일. 그다음에 반기랑 연 매출은 90일 내에 8월 15일이면 대부분 다 공시가 그렇죠. 되니까요, 그죠? 8월 15일 마감일이었어요. 8월 15일이 발빠르게 미디어 패션쇼에서 빠르십니다. 이거 조사한다고 고생 좀 하셨겠네요. 네. 미디어 패션쇼 커버 스토리로 충분히 좋은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역시 기사로도 만날 수 있겠죠? 그럼요. 예. 다음 이슈 볼게요. 예, 다음은 아이디룩이 평택의 자사 브랜드를 모아놓은 컨셉 스토어형 아울렛 IDL 487을 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새로 오픈한 IDL 487은 아이디룩이 전개하는 대표 브랜드 레니보는 물론 해외 브랜드 마주, 산드로, 산드로오무, APC, 아페스라고 하죠. 마리메꼬 등 총 12개 브랜드가 입점하며 2-3년차 재고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런 그 아울렛 유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이게 많이 본 기사에도 있었지만 제가 이 기사를 왜 저기 했냐면 개별 브랜드 자사 아울렛을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왜 쉽지 않습니까? 뭐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죠. 자기가 직접 유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아울렛에 위탁을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직접 한다는 건 또 다른 무슨 포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뭡니까? 뭐 유통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 이게 잘 되면. 이게 잘 되면? 그럼요. 제2의 ILD 487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2호점, 3호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IDL 487이 뭐 장사 좀 됩니까 그래도? 이제 오픈했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조금 더 조금 더 지나가 봐야. 이제 오픈했구나. 나 모르겠고 어쨌든
미안합니다. 집중을 제가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예. 이제 해보겠다는데.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 네네. 다음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뉴 노멀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아웃도어 스타일이 새 시대의 뉴 노멀로 주목받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최근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서 벗어나 캠핑이나 트레킹, 피크닉 등 아웃도어 활동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아웃도어 매출은 비수기로 분류되는 8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8월 1일부터 9일까지 실제 아웃도어 브랜드의 매출을 보면 디스커버리가 18.4%, 노스페이스 4.7%, K2 3.5%, 고롱스포츠 32.2%, 아이더 6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아이더가 66.4%. 아니요, 아니 6.4. 아, 6.4%. 깜짝 놀랐네요. 근데 고롱 스포츠가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침체됐던 기저효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기저효과라도 반등에 성공했다는 측면에서 좀 눈여겨볼 만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20대, 30대 층의 젊은 층을 공략하려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노력했는데 그게 지금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그 20대, 30대가 도대체 왜 매출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한번 있었어요. 네. 내부적으로? 네, 조사를 한번 해서 빅데이터로 이 GPS를 이용해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지 얼마의 시간 동안 체류하는지 낮인지 밤인지 누구랑 가는지 이걸 빅데이터로 지도에 표기를 했더니 20, 30대 정말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지하철이 연결되는 산을 많이 가요. 청계산. 네. 도봉산, 청계산, 수락산 그리고 한 가지 새로운 문화가 생겼는데 입구까지만 갔다 내려오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40대 50대는 어떠냐면 종주를 하거든요. 6시간 7시간. 근데 얘네들 평균 산행 시간이 왔다 갔다 평균 다 합쳐서 4시간을 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입구까지 딱 갔다가 사진 한번 찍고 내려오는 이 거니까. 말은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등산화가 필요 없다는 말과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등산 바지보다는 레깅스인 거예요. 맞아요. 이걸 준비한 회사는 매출이 신장이 되는 거고 그렇죠. 준비하지 못한 회사는 매출이 감소가 되는 상황이죠. 소름 끼친다. 여기 하나 코로나 이슈 때문에 대박이다. 한 가지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산행 시간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저녁에 해질녘에 내려오는 시간에 맞춰서 산에 가요. 왜요? 오후에 갔다가 해질녘에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 사람 없는 시간.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간 산행 초보자들 굉장히 위험한데. 야간이 아니고 해 지기 전엔 내려와. 해가 떠 있는데 네네네. 2시에 올라가서 7시에 내려오는 패턴이에요. 찍을 필요 없으니까. 맞아요. 이게 새로운 고객이 창출된 거죠. 좋네. 또 아니 근데 영업이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있네요. 내년에는 1위 찍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도 1위예요. 지금도 1위예요. 유지를 할 수 있겠군요. 부끄럽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은 예능 프로그램인 놀면 뭐하니 싹쓸이 열풍이 패션 업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스파오가 출시한 싹쓸이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이 출시 하루 만에 완판된 데 이어 최근 2차 상품까지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출시 상품은 총 9종의 반팔 티셔츠로 싹쓸이만의 레트로 감성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1차에서 인기를 끌었던 싹쓸이 레트로 테이프 티셔츠와 산타모니카 티셔츠가 재출시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 진짜 놀라운 게 얘네들은 도대체 QR에 대해서 누가 권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의 컨펌을 어쩜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파오는 굉장히 빠르게 이런 것들 아마 맞아. 필라보다도 훨씬 빨리 하는 게 결제 라인이 혹시 뭐 부장급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충분히 이랜드는 그럴 수 있다고 봐.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부서장이 대리급이었어요. 대부분. 보통 브랜드에서 이런 콜라보레이션은 제안을 사장까지. 합니까? 아니 제안을. 제안은 밑에 이제 그 마케터들이 팀원들이 하죠. 이런 아이디어 어때요라고 해서 이제 화두를 던지고 그래 가격이 얼마야 알아보고 팀 내에서 괜찮다 그러면 보고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부서장까지 가고 사장까지 가고 회장까지 가려면은 하세월인데 야 이거 보고서 바꿔 그러면 또 한 달 걸리는 거거든요. 이미 그럼 트렌드가 지나간 그러면 이제 놓치는 거예요. 일단 부서장이 딱 보고 야 사장 안 좋아해. 다시 이런 경우가 한 반일 거고. 이거 저는 되게 놀라워. 항상 빨랐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빠른 거지? 어떻게 이렇게 빠른 그러니까요. 거지? 그리고 여기에다 또 하나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태연의 고양이
소녀시대 태연이 기르는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 캐릭터가 인스타 때문에 좀 유명해졌나 봐요. 네. 근데 그 고양이도 콜라보해서 티셔츠를 냈는데 그것도 안 팔렸어요. 그럼 돈은 누가 받지? 그리고 판매량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누가 받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소녀시대 태연의 고양이를 콜라보할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소녀시대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소녀시대면 소녀시대 유명한 트렌드, 싹쓸이처럼 트렌드고 다 집중하는 거라면 아니 뭐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소녀시대 태연의 고양이는 어떻게 발굴하냐고 그걸 스파오에서 했습니다. 네. 야, 그러면 태연이 좀 섭섭한 거 아니에요? 자기 냅두고 고양이랑 하겠다. 아니, 더 좋죠. 그런가? 아, 참. 신기하다. 아니 근데 그 모델료는 태연이 받겠죠? 태연이 소속된 기획사와 또 나눠야 주민등록 등본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고양이가 별도의 소속사가 없는 한테 태연이 받겠죠. 야, 그렇겠죠. 대단하다. 그 기획을 한 사람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 컨펌해준 사람도 대단하고. 예,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네네. 예, 패션 읽어주는 남자 여기까지고요. 코너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 뭡니까? 네,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번 주 이슈 토크는 패션의 방향성과 오랜만에 딱 맞는 방향을 설정해서 주제를 갖고 왔어요. 오랜만에. 자, 요즘 2분기 상장사 실적이 조금 화두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15일 날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다 발표를 했는데 이번 실적에서 좀 특이한 사항 몇 가지 발견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실적들이 막 왔다 갔다 곤두박질 쳤다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실적 가지고 우리 패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어쩌면 미래 비즈니스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적을 바탕으로 한 미래 비즈니스. 미래 비즈니스까지. 네네. 야, 그럼 굉장히 직관이 뛰어난. 예. 여러분 숫자를 보고 지금. 아니 근데 제가 받은 건 지금 비즈니스를. 엑셀 파일 한 장인데 이걸 가지고 미래 비즈니스까지 얘기해 봅시다. 예측을 한번 해보는. 아 B급 인생 이래서 대단합니다. 인사이트가 제가 마이크 대단한 것 넘겨드릴게요. 같아요. 예. 자, 지금부터 지휘를 한번 어쨌든 해보세요. 사전에 다들 준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준비한 것도 준비가 얘기했어요. 가능한 부분을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맞아. 100년은 이 어떻게 엑셀 될 것 같아요? 파일만 주시고 예 한번 이끌어 가보세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이제 리드만 좀 몇 가지를 하면 첫 번째는 다른 웬만한 기업들이 다 매출 실적이 하락했는데 매출이 상승한 기업들을 체크를 먼저 해야 돼요.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너웨어 기업들이 다 상승했습니다. 100%. 100%.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집에만 결국에는- 있으니까. 결국에는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홈쇼핑 중심으로 소비가 일어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을 주력으로 하는 아이템들은 매출이 대체적으로 상승했어요. 참고로 홈쇼핑에서의 그 속옷 매출은 전체 아웃도어 스포츠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코엘 패션 같은 데가 논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아니, 맞아, 엄청 높던데? 지금 일단은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다 이너웨어 기업만 상승했어요. 야, 이 속옷 안 사입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유니클로가 다시 속옷 가지고 뭔가 붐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죠? 근데 신장률을 제가 보니까 매출 신장률이 좀 상승한 기업이 한섬. 한섬이 75%나 영업이 상승. 그러니까 이 한섬은 작년에 그 뭐가 계열사를 있네.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허수가 그런 이슈가 있고. 있을 확률이 높고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섬이 뭐 잘못했다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눈에 띄는 두 개 업체가 있어요. 그 크리스 FNC와 더 네이처홀딩스 그 기업이 딱 눈에 띄어요. 크리스 FNC는 뭘 전개합니까? 골프웨어 브랜드 킹, 팬텀, 그다음에 파리게이츠, 그다음에 뭐 세인트루이스 몇 가지 있어요. 골프웨어 전문 브랜드만 전문으로 해요. 근데 여기가 상장사이기도 하고 어쨌든 골프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그런지 비대면 스포츠 인기를 얻으면서인지 매출 신장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게 높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영업이익률이 FNF를 따라가는 데가 없다고 봤는데 이제는 FNF도 제쳤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아니 근데 그 휠라가 전체 여기 좀 순위겠죠. 8위인데
이게 그 매출 신장률이 마이너스 48.8%. 반토막 전환이 됐네요. 네, 반토막 났습니다. 저희 패션쇼에서는 굉장히 좀 뭐 잘하고 선방하고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좀 의외입니다. 언제? 늘 휠라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작년 작년까지. 2분기에 1,600억을 했는데 네. 올해 작년까지는 2분기에 정말로 잘했어요. 800억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그런 거구나. 뭐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반토막이 나? 글쎄요. 매출 이게 뭐 일단 작년 이 시점에 막 콜라보가 이슈가 엄청 났어요. 네, 필라가. 그래서 어글리 슈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일부러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상황에서 그냥 한 텀 쉬어가려고 작정을 한 건지 그럴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게 상장사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런 분기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실제로 매출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건지 근데 매출도 많이 떨어졌고 그런 영향도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된 게 아닌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네네. 예, 유출을 해보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 좀 그 핵심 인물이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자기 생각 얘기하는데 내 생각 얘기할 수 있지. 그럼요, 그렇죠. 어쨌든 예. 그래요. 다음으로 또 좀 뭐 주목해야 될 기업이 더 네이처홀딩스. 더 네이처홀딩스. 여기가 이제 저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렇죠. NFL도 새로 런칭을 했고. 분위기 좋네요. 숫자상으로는. 작년에 336억을 그렇죠. 했는데 올해 487억으로 2분기 마감을 했어요. 전년 매출 대비 45% 신장을 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95% 신장을 했어요. 전년보다 네네네.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익률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지? 뭐 이익 많이 나는 거 많이 벌었는지. 그 수만 겉핥기구만. 그러니까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 최근 인기 있는 건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들이 못 파는 거를 팔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가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니까 신장률 말고 영업이익률이 17%가 나왔어요 2분기에. 네. 근데 의류업체 치고 사실은 10% 넘기가 정말 정말로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27%라고 했던 건 어떤 이유든지 완사입 비즈니스가 있었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완사입 비즈니스는 가방은 다 완사입 비즈니스니까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상 판매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정상 영업이익률이 판매율이 이만큼 높아졌다라는 건 그러니까 정상 판매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보통 패션 업체들의 정상 판매율이 50% 넘기 힘들어요. 정상 판매율이라는 게 정상가로 판매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올해 당해년도에 생산을 해서 당해년도에 판매하는 양. 이걸 이제 판매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50% 넘기가 쉽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2월 해서 말고 뭐 단가 내려쳐서 그건 말고 그렇게 팔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면 한 달 동안은 그 정상 판매를 보통 하고 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세일해 그러니까 무슨 날짜 세일, 무슨 할인 세일, 특가 세일 이런 식으로 시즌 세일을 해요. 그다음에 시즌 오프를 하고 요렇게 해서 총 시즌이 끝나면 시즌 판매율이 나와요. 근데 이 판매율 중에 할인율이 몇 %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 시즌이 끝나서 하면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게 2월 재고가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정상 판매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정상 판매율이 높게 정상 판매율로 많이 팔 수 있게끔 하는 전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 생산 납기를 앞당겨가지고 미리 소개하고 다른 브랜드를 사기 전에 우리 걸 먼저 사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할인 쿠폰을 주면서 그거를 요거 알고 있으면 다 정상으로 부자 됐지. 그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전략마다 전략이 다르지. 아니 그러니까 그 전략이 맥힌다는 건데 이번 네네네. 뭐 2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에 이어서 지금 뭐 이렇게 판매 실적이 좋다라는 건 뭐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브랜드가 일단은 떴고 브랜드가 뜨면서 또 트렌드하고 여러 가지 잘 맞춘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이게 여러 가지가 잘 맞아야 되는군요. 그럼요. 그게 트렌드만 쫓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트렌드 아주 잘 정했는데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 그러면 또 당연히 판매율이 낮을 거고 반대로 인지도는 되게 높은데 트렌드 실패했다. 마케팅이 실패했다. 그러면 또 판매율이 떨어질 수 가격도 맞아야 될 것 같고. 그럼요. 마케팅도 좀 받쳐줘야 될 것 같고. 흔히 말하는 4P 믹스가 골고루 돼야 된다. 4P 믹스. 3분기, 3, 4분기에 이제 좀 주목해야 할 기업 요거 찍고 이제 넘어가시죠 뭐. 아니 하나만 더. 더 있습니까? 하나만 더 내 개인적인 이건 에피소드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 매출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10% 가량 떨어졌는데 10% 이상 대체적으로 떨어졌는데 대기업군에서는 유일하게 4.6%로 마감을 했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선방한 거네요. 굉장히 선방한 겁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는 코로나의 자연적인 하락분 말고 굉장한 성장 동력이 추가됐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일단 면세점 얘네가 이제 면세점 하는 게 많아요. 근데 면세점이 다 꼬꾸라졌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온라인으로 돌려버렸어요. 온라인으로 굉장히 빠르게 돌렸어요. 엄청 빠르게. 디디비치라든지 뭐 이런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면세점 영업을 싹 온라인으로 돌렸어요. SI 빌리지라는 데로 싹 돌리면서 매출이 그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향수, 화장품 이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신세계는 되게 유리해요. 다른 회사보다. 뭐냐면 왜요? 계열사에 쓱닷컴이 있고요. 일단 그다음에 백화점의 온라인 채널이 아니 그게 마진이 달라요. 일반 마진으로 브라더의 마진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온라인 전환이 여기 딱 보면 이 표가 있는데 딱 줄 거서 온라인이 준비가 되어 있던 회사는 살았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 있는 회사는 많이 그게 제일 큰 영향인데 맞아.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LF가 온라인화에 굉장히 앞서 있었던 건 사실이었는데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봤더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승자였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된 업체들만 기사들을 찾아봐도 다들 거기 꼭 안 빠지는 문장이 전부 이커머스 쪽으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업체들은 이제 신장률과 이런 게 좋았다고. 정확한 분석이네요. 우리 기술 씨. 라이브 하잖아요. 이 업체들 온라인 힘들면 라이브로 또 땡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건졌어요. 이거 하나. 그렇습니다. 3, 4분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목해야 될 기업들. 결국 저는 이제 코로나가 일상이 되고 뉴노멀이 이제 갖춰지는 시대란 말이죠. 네.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 뭘까? 결국에 이거잖아요. 그럼 2분기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키워드로만 뽑아보면 홈쇼핑은 기본이 될 거고. 홈쇼핑, 그다음에 이커머스. 그다음에 고급화. 고급 럭셔리. 그러니까 면세점이 죽으면서 면세점 그 수요, 그러니까 럭셔리 프리미엄 수요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러네. 근데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온라인이 엉망이에요. 근데 이 온라인이 비어 있어요, 지금. 프리미엄이라는 게 명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품 혹은 수입. 인터넷으로 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왜냐면 사는 것도 여태까지는 기쁨이거든요. 쇼핑이 기쁨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비어 있네요. 그 시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답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2020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하반기에 그런 시장이 좀 두각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거는 퀘스천 마크. 저는 일단 지금 유통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카테고리로 나누면 아웃도어 스포츠가 강세될 수밖에 없다. 그럼 또 계속 다시 리턴 아웃도어 이렇게 하는데 나뉠 것 같아요. IT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를 접목하는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로 나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집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예전에 그 연예인들이 소위 잘 나간다 그러면 여성 여자 배우들 아니면 여자 연예인들이 잘 나갈 때 찍는 광고가 이제 화장품. 그렇죠. 남성은 잘 나갈 때 찍는 광고가 정장, 수트. 근데 수트 브랜드가 확 사라졌어요. TV 광고에서. 없죠. 없어요. 없더라고요. 수트를 안 입는데. 제가 놀랄만한 여기 있는 사람들 수트 1년에 몇 번 입어요? 저는 1년에 면접 몇 번 봐요. 저는 작년에 한 번도 안 입은 것 같은데. 제가 요번에 최근에 이제 정장을 하나 이제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면접 보려고? 아니요. 사장님 오해예요. 이제 처남이 결혼을 준비하는데 정장이 제가 말 그대로 아웃도어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잘 안 입잖아요. 한 번 사면 한 2, 3년에 한 번씩 사는 것 같은데 아니 다 맞춰줘요. 그 기성복을 파는 그 브랜드에서 거기서 맞춰줘요? 거기서 테일러가 그냥 하듯이 그게 다 맞춰주더라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세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 105 이랬는데 남성복은 자켓 같은 경우에 101, 102, 103, 104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 제가 살 때만 해도 103, 105, 107 뭐 요 정도까지만 나왔는데 더 디테일해졌다라는 거죠. 아니 기성에 공급되는 사이즈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는 맞는데 그거 아니라 완전 맞춤 제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맞춤으로 해서 기성복에서 네, 심지어 와이셔츠까지도 그거 M2M 서비스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는데 그 좀 비싼 데인데. 아니요 파크랜드였어요. 파크랜드도 파크랜드가 이런 정도의 서비스를 할 정도니까 기성복의 더 비싼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요거를 M2M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성복 브랜드에서 맨투맨 아니고요? 레저2 뭐 이렇게 하는 뭐 알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걸 M2M이라고 해요. 불러요. 그래서 맞춤 제작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성복에서 고기 취향에 맞춰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지오더라는 시스템하고 기성복 시스템이 이렇게 결합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파크랜드가 이런 서비스를 특정 브랜드에서만 제공하면 해요. 이거는 다 하는 건 아니고. 잘한 거네.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좀 껴들지 말라고요. 끝나고 이거 형도 마찬가지야. 하는 사람 말이 끝나고 제발 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슈 토크 뭐 이 정도로 할 텐데 뭐 덧붙일 얘기 있으십니까? 아니요. 끝냅시다. 예.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번 시간은 뜬다 안 뜬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 뜬다 안 뜬다 브랜드겠죠? 네. 아니 브랜드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뜬다 안 뜬다는 브랜드가 아니라 패션 시장의 핵심 트렌드에 대해 우리 멤버들의 뇌피셜 한번 알아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마스크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 특히 패션 마스크, 항균 마스크 등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반 마스크 판매가 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뜬다에 아니면 안 뜬다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일반 마스크? 그렇죠. 마스크. 패션 마스크 시장 어떨까? 그러니까 다양한 마스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식약처에서 하는 인증 KF9480 이거 말고 일반적인 일반 마스크에 대해서 뜬다 안 뜬다. 네네.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19 이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올 초 마스크 대량 해가지고 품절 사태 일어나면서 뭐 이 주민등록번호 요일별로 맞춰가지고 이 구매를 할 때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빨리 마스크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마스크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이쁘거나 멋지거나 이런 마스크는 별로 없어요. 네. 패션 마스크의 기준을 그렇게 이제 디자인으로 볼 수도 있는데 최초에는 이제 뭐 연예인들 쓰고 나오는 마스크 뭐 이렇게 4만 원 막 이렇게 팔았었어요. 맞아요. 네, 유행을 했는데 지금 아마 질문하는 걸 들어봐서는 KF94 식약청 인증을 받은 마스크와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의 마스크 두 가지의 패션 인증이 안 된 거예요. 인증이 되면 무슨 문제가 되면 수출을 못 해요. 해외로 수출 품목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지 못해요. 정보 허락 없이는. 네. 근데 패션 마스크라고 해서 인증을 안 받으면 수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들이 내가 수출 라인이 있으면 인증을 안 받고 일부러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전엔 차이나였잖아. 네. 코리아면 수입. 코리아가 아니면 괜찮아요. 그 K 방역 때문에 좀 그런 거 맞아요. 국뽕을 맞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국의 어떤 그 품질 기준이 글로벌에서 스탠다드가 돼버렸어요. 이 마스크의 이슈로. 그렇죠. 저는 SS까지는 사실은 KF94 인증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FW에 우리가 감기가 걸릴 수 있는 시점이 되면은 인증이 사람들의 니즈가 글로 갈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모의 어떤 빨리 하려면 빨리 입김 나기 전에 빨리 패션 마스크 많이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유통에 공급하는 공급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통에 인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바이어를 다 끼고 있고 연간 계약을 해요. 200만 개, 300만 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 계약대로 공급을 못하면 회사가 망가질 정도의 배상을 물어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장비와 시설을 준비해 놓고 그걸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에디가 얘기한 거는 이제 산업적인 문제인 거고 네. 제가 원래 갖고 왔던 거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했는데 산업적인 것도 맞아요. 지금 네. 얘기한 게 근데 중국에서 워낙 개판을 쳐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초창기에 한국 기계들을 중국에 수출했다가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다 넘어왔어요. 근데 기계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생산 기계가 마스크 기계가 그래서 이거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직접 공장을 설립하자 마스크 공장을 그러면서 미국으로 기계를 수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스크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스크가 사실은 KF는 서로의 의료 시스템이나 검증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다시 한번 KF94도 그쪽에서 다시 한번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웬만하면 마스크는 수입을 직접 수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만드는 게 낫겠다. 기계 수출해서. 기계 한 대 얼마입니까?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한 2천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아니 2천만 원까지 떨어졌답니까? 한때는 그게 몇 억 갔어요. 1억짜리 1억 안 됐나 뭐 이랬는데 그랬다가 그게 지금 뭐 2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 지인이 롯데마트 산업적인 얘기고요. 롯데마트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한참 부족할 때 1억 2천만 원 주고 샀대요. 기계를. 그래서 이제 계약 미니멈 공급에 사인을 했으니까 이걸 맞춰야 되는 거 무조건. 어쨌든 지금 사가지고 그걸 생산하고 납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기계 놀고 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까? 상당히 많이.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뜹니까 안 뜹니까? 기계는 뜨겠네. 이건 참고로 하시고 산업의 얘기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마스크가 최근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구리 마스크가 좀 나오고 네. 원래 처음에는 패션 마스크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뭐 각종 디자인하고 뭐 3D 디자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의 입체 디자인 쪽으로 해서 패션 마스크가 나오다가 이제 그거를 넘어서 안쪽에 이제 비말이 그러니까 그 항균인데 구리는 항균에서는 확실해요. 근데 이게 항바이러스까지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바이러스를 하지는 못해요, 구리가. 근데 좀 그게 좀 와전이 되고 마케팅으로 좀 과도하게 사용되는 현상이 있어요.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건 항균 마스크, 구리 마스크.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일반 그 주제로 하는 건 항균이나 지금 검증이 되지 않는 일반 마스크가 뜬다 안 뜨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B급 인생. 아니 저는 마스크는 일상이 될 거예요. 네, 마스크는 일상이 되는데 이게 매일매일 써야 되니까 이제는 가격, 경제적인 부담과 패션과 이를 종합 고려하고 그러니까 KF94에 버금가는 기능을 갖추면서도 기능이 뛰어난 마스크는 될 거고 그냥 패션만 하는 일반 패션 마스크는 대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패션에도 기능이 좀 더딥혀져야 그렇죠. 저기 MC가 지금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뜰 것 같고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이거는 세탁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뭐 손빨래 해가지고 말려서 쓰면 됩니다. 저거는 앞으로도 계속 뜰 것 같고 나머지 패션 마스크들은 이제 하락세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건 위험할 것 같아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잖아. 에디 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냥 매일매일 쓰고 버리는 게 편리해서 저는 그냥 KF94는 별로 저한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가벼운 마스크가 계속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덴탈 마스크요. 이슬 씨는? 저는 원래는 덴탈 마스크가 더 가볍고 편리한 마스크 위주로 이제 더 잘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2차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2단계까지 올라온 상황에 덴탈 마스크는 좀 위험할 것 같고 저도 이제 덴탈 마스크보다는 계속 KF94를 쓰거든요. 아 그래요? 더워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게 방심하다 훅 가니까. 아 그렇구나. 네, 안 뜰 것이다. 안 뜰 것 같아요. 저는 그 지금 세태를 보면 제 주변이나 아니면 그 왔다 갔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보면 이 KF94 그리고 80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름이어서 그렇죠. 네, 여름이기도 하고 계절적인 문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그 마스크를 써야 함은 분명하지만 이 기능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마스크도 가격대만 적정하다면 저는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무튼 뭐 뜬다 안 뜬다 저희 생각을 유추해보고 네. 가름해보는 시간이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그 점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8회. 그래서 뜬다 안 뜬다는 정한 거예요? 뭐 다들 얘기했잖아요. 각자 다르다. 우리가 뭐 이제 한제 통일된 적이 있었습니까? 네. 뭐 더 할 얘기 있습니까? 아니요. 예. 28회 1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2부로 찾아올 텐데 2부 제가 아직 뭐 들어보진 않았지만 뭐 아니면 도입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예. 저는 뭐에 한 표.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제작자니까. 예. 저도 뭐가 될 수 있기를 열심히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